좋아하는 지하철 창밖 풍경이 있나요? 4호선을 타고 이촌역에서 동작역으로 갈 때, 그리고 공항철도가 마곡나루역에 도착하기 직전, 그때의 풍경이 참 예뻐요. 그때 지하철이 딱 한강을 지나거든요. 그때 마주하는 풍경은 마음이 힘든 날에는 눈물이 살짝 맺힐 정도로 아름답답니다. 어느 날에 저도 그 풍경에 위로를 받았거든요. 탁 트인 강, 반짝이는 윤슬, 저 멀리 보이는 다리까지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면 일상이라는 건 생각보다 선물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픔을 잠시 잊게 하는 풍경이 있길 바라며 오늘은 김현진과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No regrets. Oh, left, right, left. I said times are changing. Tell me how can I keep up? Every time I turn around, there's a wall. But I'm climbing daily until I see the top, and I get up right after every fall. When you're broken hearted and you love somebody, yeah, you gotta walk alone, yeah, it's true. Flashing empty smiles, I've been lost for miles, yeah, I know you felt this way before too. We're almost there, baby, one more step. Oh, left, right, left. We're moving on, we got no regrets. Oh, left, right, left. Oh, left, right, left. Oh, left, right, left. Oh, we almost there, only one more step. Oh, left, right, left. I know it looks like it's too far, but it's nothing compared to how far we come. Walking down this boulevard, when my darkest times come right before the sun. We're almost there, baby, one more step. Oh, left, right, left. We're moving forward and there's no regrets. Whoa, left, right. Whoa, left, right, left. Oh, left, right, left. Whoa, we almost there, only one more step. Oh, left, right, left. Oh, left, right, left. Oh, left, right, left. Whoa, we almost there, only one more step. Oh, left, right, lef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프닝은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자 아나운서 준비생인 김현진 씨가 맡아주셨습니다. 현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로 함께하게 된 김현진입니다. 저와 서영이는 아나운서 학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의 험난한 아준 과정 속 서영이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랍니다. 우리 연진 씨가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서 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에 대본까지 써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조금 말투가 귀여운데 시간이 갈수록 훨씬 자연스러워질 테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게스트는 처음 모셔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설레고 너무 즐겁고 하는데 연진 씨도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방송 해보시는 거 처음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방송이 처음인데 항상 학원에서 연습만 해봤지 실전으로 라디오 방송에 투입되는 건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인지 저 어제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오늘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함께 방송 만들어 가봐요. 서영 씨.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의 첫 곡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듣고 왔습니다. 왼발, 오른발 첫 걸음마 때는 연습하는 것 같이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노래고요. 그러면 우리 방송 어떤 방송인지 연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리말 공개할 시간인데 오늘의 우리말은 시작입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 연진 씨가 골라주셨는데요. 제가 연진 씨를 이 방송에 초대하면서 우리말 꼭꼭 씹기라는 방송에서는 매일 이렇게 단어 하나씩을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좋아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 하고 물어봤는데 연진 씨가 이제 시작 이란 단어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작은 늘 새롭고 설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도 이 단어와 어울리는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호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네, 가호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연진 씨가 골라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 노래 선곡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20살 무렵쯤에 이 노래가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한참 20살을 즐기기 위해 이맘때 술집을 많이 갔었는데 늘 가호의 시작이 가게에서 나왔답니다. 그쵸, 그쵸. 네네. 강렬한 도입부를 듣고 그 시절 저는 난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하는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20살의 패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20살 때만이 이런 노래 듣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기죠. 네. 이런 의미로 제겐 용기를 주고 의지를 다지게 해줬던 노래였어요. 네, 좋아요. 20살. 노래만 듣고도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 패기 있는 나이. 아무래도 이 어른으로 가는 시작이잖아요. 20살도 어떻게 보면. 네. 20살 때 연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20살 때 딱 코로나가 터졌던 때라 많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1월에만 한 달 동안 즐겼던 것 같지 그 뒤로는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게 붙으면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0살 딱 되면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한창 그리고 꾸미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맞아. 마스크 써야 되고 너무 아쉬웠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고립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가 지금까지의 시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한 20살은 이런 게 아닌데 맞아요. 나는 분명히 찬란한 어른의 시작을 내가 만끽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집에서 학교도 못 가고 맞아요. 그쵸? 온라인 수업이었죠. 그니까요. 너무 등록금도 등록금도 아깝고 네. 그래서 MT도 못 가고 맞아요. MT도 없고 입학식도 못 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지금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시작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진 씨? 네, 시작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이제 시작을 있잖아요. 시작하면 관계의 시작도 있잖아요. 첫인상.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게 좀 첫인상이잖아요. 맞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평소에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좀 긴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 그쵸. 너무 내성적인 아이로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친해지고 보면 저도 활발한 친구거든요. 그쵸. 본인 첫인상이 실제 성격보다 좀 내성적이니까 네, 맞아요. 본인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을 너무 그렇게 맹신하려고 하지는 그쵸. 않는다. 네. 저는 첫인상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왜냐면 그때 내가 딱 이 사람을 좋게 느낀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지거든요. 끝까지. 근데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연진 씨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딱 검정 트위드 자켓을 입고 학원에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이렇게 해사하게 웃는 거예요. 연진 씨는 제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고마워요. 저는 서영 씨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보다 당연히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더라고요. 역시 첫인상이 정답은 아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에게 서영이는 첫인상이 지금까지 쭉 일관돼 있는데요. 서영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똘똘해 보이는 친구였고 실행력도 굉장히 좋은 친구라 생각해서
와, 이 친구에게 정말 본받을 게 많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됐어요. 저 연진 씨한테 뭐 입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연진 씨가 자발적으로 지금 네, 칭찬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첫 만날 때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도 또 첫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잖아요. 혹시 처음 만날 때에 좀 본인만의 꿀팁 이런 게 있나요? 아,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시도일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이쮸라고 하죠. 저는 사실 마이쮸보단 새콤달콤파이긴 한데 새콤달콤을 항상 주머니에 2개씩 들고 다니면서 두 개씩. 옆 짝꿍에게 하나씩 나눠주곤 했어요. 귀여워. 일단 먹을 거 싫어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없죠. 일단 이걸 주면서 경계를 풀고 그 뒤에 차차 친해지는 거죠. 아 귀여워. 네, 저도 마이쮸보다 새콤달콤을 더 아, 좋아해서 그쵸. 네, 저도 연진 씨를 아마 뭐 학급에서 처음 만났으면 연진 씨한테 홀딱 넘어갔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또 MBTI에 따라서 또 첫 만남에 어떻게 하는지도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MBTI가 ENFP거든요. 오, 그래서 절대 다가갑니다. 무조건 표현합니다. 너무 친해지고 싶은 게 너무 다 티가 나고 눈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쳐다보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네, 제가 네. 어떤 친구한테 꽂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막 가가지고 나랑 친해지자 놀자 막 이래서 그 친구가 저를 무서워한 거예요. 얘한테 붙잡히면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도 끝에서 저를 마주치면 제가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도망가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연진 씨는 친해지고 싶다 하면 어떠세요? 일단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연진 씨? 제 MBTI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앞자리는 I고요. INFJ 일명 인프제입니다. I라서 사실 잘 다가가지 못할 거란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만큼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주저없이 잘 다가가는 성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1대1엔 강한 I지만 3명, 4명이 되면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잘 다가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사람을 만날 때는 좀 말도 걸고 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이 많아지면 좀 말수가 적어진다, 네, 부끄럽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또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지금 게스트를 모셔놓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고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저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헨리 무디의 픽업 더 폰입니다. Some nights I don't even sleep, chest tight with anxiety. Stay up to see the moon leave the sky. Some days I'm not even me, same old insecurities. They tell me there's something gone wrong inside. I've been there, down that road. When you need me, I'll be here to let you know it's gonna be okay. Everyone needs a bad day. Remember you told me you're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me whenever you're feeling lonely. Remember you told me you're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Break down 'cause you're breaking through. No sky is forever blue. Things bloom whenever they've seen the rain. Your thoughts lie, but I know the truth. The best days are ahead of you. Tomorrow isn't your yesterday. And I've been there, down that road. When you need me, I'll be here to let you know it's gonna
it's a bad day. Remember you told me you're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네, 헨리 무디의 Pick Up the Phone 듣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말 꼭꼭 씹기 게스트 김현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둘 다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꿈의 시작을 함께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연진 씨는 왜 그리고 어떻게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평상시에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늘 동경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에 알맞던 사람이 바로 아나운서였는데요. TV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모습을 볼 때면 늘 제 눈엔 너무 멋있어 보였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동경을 한 번씩 하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느꼈던 이 마음이 어느샌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번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동경하다 보니까 네. 나도 저 사람들, 저 예쁜 언니들처럼 되고 맞아요.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저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제나 TV 볼 때마다 뭐 아웃시 뉴스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서 저렇게 예쁜 언니들만 하는 걸 난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샤모니라는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몽블랑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설산이 크고 아름답고 너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너무 넓은 세상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네. 내가 너무 작은 이유에 갇혀서 이 꿈이라는 걸 포기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몽블랑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연진 씨는 네. 이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을 때 좀 네. 기분이 어땠나요? 설렜나요? 두려웠나요? 아니면 떨렸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꿈꾸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드디어 하게 됐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렜는데 그래서인지 늘 학교에 가는데 제가 맨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늘 이날만큼은 마치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다. 숨 쉴 구멍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딱 처음 준비 네. 시작할 때 너무 바빴거든요. 이 학점이 맞아요. 21학점을 들으면서 맞아요. 뭐 밥도 거의 못 먹고 그랬는데도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너무 막 피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시작이라는 건 언제나 그 설렘이라는 걸 동반하는 것 같거든요. 네. 연진 씨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설레본 그런 인상 깊은 기억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특히 여행을 출발할 때 느끼는 설렘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인지 항상 중고등학생 때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갈 때면 전날에 늘 밤을 꼬박 새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밤을 셀 정도로 네, 너무 설레서. 맞아요. 그렇긴 하죠. 저는 밤을 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딱 출발하기 전에 그 짐을 싸고 딱 시작 자체보다도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엄청 설렜던 것 같아요. 캐리어 싸고. 맞아요. 특히 여행 같은 거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인연이 생길지 또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시작이라는 게.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혹시 두려움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뭔가를 시작할 때? 저는 우선 욕심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제가 목표한 목표치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좌절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작에 있어서. 이걸 시작은 했는데 네. 끝을 못 네, 맺을까 네. 봐 맞아요. 좀 두렵다. 네. 이제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두려움
이 옛날에는 저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추진력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였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실패를 해도 남들이 그렇게 내 실패에 관심이 없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맞아요, 실패하든 맞아요. 말든 사람들은 내 실패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추진력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연진 씨는 좀 두려움을 극복한 그런 비결? 이런 게 있나요? 두려움. 일단은 제가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짠다고 했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정해뒀던 것 같아요. 뭘 먼저 해치워야 될지 정하다 보니까 나의 능력치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좀 느슨하게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맞아요, 알게 맞아요. 되니까 실패의 두려움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네. 되는 시점부터 시작이 덜 두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1부에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곱씹어 봤는데요. 노래 듣고 우리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블랭스의 Find Myself Again 듣고 오겠습니다. I've been holding on to everything I know for way too long. Found a comfortable position where I feel like I belong. Build a wall so no one sees the things I could be doing wrong. Now every mirror that I cross is showing me somebody else. The one who got it all looks different than the one who needs some help. It's getting kinda hard in here into self-created help. I need to change my ways before it's too late. I don't have time to catch my breath. I need a way out of this mess. I'm looking for clues on who I am. Need to find myself again. Is there a way I can escape? I'm tired of this endless escapade. Before I forget just who I am, need to find myself again. I see my friends grow every season like the plans I used to own. And all the books that I've been reading, they are mostly just for show. Every one I should have read is sketching dust on shelves at home. And in the midst of all the chaos, I keep smiling all the time. But I don't think my mom believes me when I say I'm doing fine. And the truth is I've been losing every night. I need to change my ways before it's too late. I don't have time to catch my breath. I need a way out of this mess. I'm looking for clues on who I
I need a way out of this mess. I'm looking for clues on who I am. Is there a way I can escape? I'm tired of these endless escapades. Before I forget just who I am, need to find myself again. 네,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1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작의 설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요. 시작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봤고, 저희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까지, 첫 만남 이런 얘기까지 했죠. 2부에서는 이 시작과 관련된 우리말 속담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과 관련한 우리말 속담이 익숙한 모든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2가지 큰 속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연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다음으로는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요 2가지 속담에 대해서 우리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노래 한 곡 듣고 요 2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폴킴의 뉴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전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생각했던 지나친 많은 인연들 다신 오지 않겠지. 힘들어도 알고 싶던 진실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언젠간 꼭 오겠지. 이루어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네, 폴킴의 뉴데이 듣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2부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시작이 반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뭔가 마음 먹고 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과제, 특히 과제할 때,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하기 싫잖아요. 막 게으르게 이거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 언제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만큼 미루게 되기도 하는데, 그 마음 먹기가 어렵지 사실 막상 하면 빨리 끝나지 않나요? 연진 씨도 좀 과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으셨나요? 맞아요. 저도 괜히 더 완벽하게 과제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늘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미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미루면 미룰수록 또 분량도 많아지고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 맞아요. 또 그렇게까지 미루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물러날 데가 없죠.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네. 또 저는 운동 처음 시작할 때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네. 지금 혹시 연진 씨 운동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학교를 병행 중이라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건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 네. 언제 하셨어요? 저는 작년 여름까지만 했었는데 네, 무려 1년이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 네, 그래도 뭐 운동, 맞아요. 저는 헬스 하고 있는데 네. 이 헬스를 저는 시작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사실 운동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가면, 어쨌든 간에 가면 하게 되는 게 운동인데, 네. 그 마음 먹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서 미루고 미루다가 해야 되는데 거의 한 2, 3년을 미루다가 네. 근데 지금은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아침 운동을 저는 하거든요. 네.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저는 지금 한 8개월 정도 꾸준히 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은 습관인데요. 그 아침 운동 하러 갈 때도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싫잖아요. 맞아요, 가기가. 맞아요. 근데 막상 또 일어나서 운동복 입고 헬스장에 들어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굉장히 상쾌한 맞아요, 마음이 또 맞아요. 들잖아요. 왜 안 하려고 했지? 시작이 반인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요. 또 어떤 거, 뭐 시험, 뭐 한국사나 뭐가 있죠? 토익? 맞아요. 이런 시험도 준비할 때 좀 망설이고, 좀 공부하기 귀찮고 해서 맞아요.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혹시 연진 씨도 뭔가 이렇게 시험을 봐야겠다 해놓고 뭔가 네네.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으셨는지. 저도 아마 토익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완벽할 때는 없잖아요. 맞아요. 토익에 있어서 완벽할 때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괜히 더 점수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미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막상 시험을 접수하고 나니까 공부를 더 하게 돼서 어쨌든 점수가 좋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차피 언제 봐도, 언제 시험을 보려고 해도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접수부터 하고, 그때 뭐 시험 보는 거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잘 보겠지,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시험을 뭐 잘 보게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뭔가 시작을 망설이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망설임. 네. 근데
이런 걸 좀 극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22년에 아마 있었던 도쿄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요? 네. 그때 올림픽에서 야구 중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8회 말까지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9회 초에 역전을 하더니 역전승을 이루어가지고 저희 8회 팀이 말에서? 네, 맞아요. 아, 8회 말에서 그랬구나. 8회 말에서 한번 역전을 했는데 9회 초에서 다시 뒤집혔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1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죠. 근데 9회 말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역전에 역전에 맞아요. 역전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사실 야구는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있고 어쩌면 12회 연장전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2회 초에 아직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네.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마음을 네네. 갖게 됐다. 너무 좋은 일인데 어떻게 올림픽을 보고 야구 경기에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네. 인사이트를 얻어내셨는지 저도 야구를 좀 봐야 되겠어요. 나도 이런 인사이트를 야구에서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이런. 굉장히 인기 많죠, 야구. 그쵸. 야구 인기 많죠. 근데 저는 야구를 그냥 재밌고 맨날 야구 팬들 화 많이 나 있고 그 화난 야구 팬들 보면서 재밌다 요렇게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런 인생의 메시지를 또 야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저는 관계에서도 그래요. 관계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 이성 관계에서도 뭔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쩌지 저쩌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한없이 미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용기를 좀 내고 시작을 외쳐버리면 또 그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연진 씨는 혹시 이렇게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네, 때 좀 시작을 본인이 결정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상대가 시작해주기를 기다리시는 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기다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이유가 아직 그만큼 마음에 드는 천년의 이상을 만나지 못해서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싶은데요. 있겠네요. 네. 기다리는 편인데 저는 이것도 티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제 입장에선 많이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티를 내시는 편이세요? 저는 상대방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아요. 어슬렁. 정말 티 안 나게. 티가 나야지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상대방은 제가 상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도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그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부끄럽고, 네,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좀 시작을 제가 결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막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때부터 호감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그걸 눈치채는 순간 나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는 바로 직진하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쳐다보고 막 너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티내고 네네.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티내버리고 그래서 언제는 네. 그때 당시에 서로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던 이성분이랑 남성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래 우리 한번 악수나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쪽이.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나랑 손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때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맹랑한 소녀죠. 네, 그 요즘 말로는 테토녀라고 테토녀.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즘 말로 이제 연진 씨는 애견녀이시고. 근데 이렇게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네. 얼른 시작이 반인데 내가 이걸 시작을 해야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건데 네. 둘 다 서로 망설이다가 시작이 안 될까봐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진 씨도 맞아요.
천년의 이상형을 만나면 어,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시면서 네. 한번 좀 이제 직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담을 얻는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쵸, 그쵸. 항상 일상 속에서 무조건 어떤 것이든 도전을 외치십시오. 도전 시작.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속담.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이게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시작이 창대한데 끝은 미미한 그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이제 제가 MBTI가 ENF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사람들 종특이 이제 특징이 작심삼일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뭔가를 막 많이 벌려놓고 그걸 끝을 못 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저는 있었는데 네. 연진 씨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마냥 제이라고 해서 계획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수업을 18학점 듣고 있는 순간이었는데도 괜히 또 여기서도 불안한 마음의 시작이긴 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이 공부도 시작하고 한국사 시험도 시작하고, 네, 토익도 시작하고 이 일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다 보니까 세 마리 토끼였어요. 네, 세 마리. 학교까지 네 마리 토끼. 네 마리 네, 토끼 맞네요. 잡으려다가 다 네, 다 놓쳐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많이 벌려놓고 창대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일단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해야겠다 마음 먹는다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작심삼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심삼일도 사실 100번 하면 300일이거든요. 맞아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일을 끝을 보지 못해도 맞아요. 일단은 느리더라도 계속 꾸준히 해가는 꾸준히 게 시작을 도전한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여부가 중요하다. 한다.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중요한데 그래도 뭔가 끝은 봐야 되니까 해결 방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연진 씨는 이 시작한 일을 끝을 보기 위해서 네. 뭔가 좀 해결하려고 고안해낸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무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부담이 좀 덜해지잖아요. 그쵸. 네, 끝내는 줄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레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을 했더라도 끝을 보기가 힘든데 네.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좀 가늘고 길게 이렇게 좀 가면 된다라는 맞아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이어가면 어쨌든 간에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아까 그 시험 여러 가지 네 마리 토끼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는 걸 좀 방법으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사, 뭐 한국어, 토익까지 이렇게 한 번에 시작하려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어려워지니까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내가 어떤 게 가장 필요하지? 어떤 점수가 제일 지금 급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작을 하면 네. 더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끝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그러다 보면 끝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저희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이 두 가지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느새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왔어요. 노래 한 곡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효의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다겠니
네, 오늘 우리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꼭꼭 씹고 또 음미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연진 씨와 함께 방송해봤는데, 연진 씨 혹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우선 이렇게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공유해보는 게 친구가 아닌 이상은 또 처음이어서 게다가 제 3자다 보니까 이 경험도 너무 신선했고 제가 연습만 하던 라디오 방송을 직접 해보게 돼서 더 설렘과 하고 싶다는 이런 의지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연진 씨의 풍부한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연진 씨와 함께한 방송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고요. 김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